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전면전에 먼저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단순히 참여만 하고 그 시작을 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트럼프 협상팀은 이란 측에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금지하는 무기한 핵 합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은 미국 첩보기관과 안전하게 연락하고자 하는 이란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CIA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이란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네바 협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내부 정보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이란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번 방송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치 뉴스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제네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와 3시간 넘게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핵 합의 체결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잠시 휴식을 가진 뒤 다시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바에서의 협상이 트럼프가 전쟁을 선택하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위트코프가 제네바 협상 이후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식통에 따르면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트럼프에게 아직 전쟁에 나서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자고 설득하는 마지막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물론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이상하게도 전쟁을 지지하는 논리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란인들이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 프로그램 협정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특별대표 스티븐 비트코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향후 모든 핵 합의가 무기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문 우리는 이란인들과 부족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든 못하든 협정의 만료 조항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란이 항상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오직 핵 문제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과는 별도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에 관한 별도의 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쟁점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의 처리 문제입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란이 1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그다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폴리티쿠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은 미국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분명히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유발할 것이고 그 후 미국 유권자들은 이란에 대한 공격 아이디어에 더 호의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 주변에서 폴리티쿠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이란이 우리에게 보복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행동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그 동맹국이 먼저 공격을 받는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동의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공화당원들까지도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만 미국 측의 희생을 감수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결국 문제는 미국이 언제, 어떻게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행동하길 원하든 아니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현재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과 관련해 두 가지 가장 큰 위험을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미국의 탄약 비축분 고갈입니다. 행정부는 예를 들어 중국이 즉시 대만을 점령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중동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모든 자산이 아이언돔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됩니다. 이는 곧 정치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연락을 원하는 이란인들이 미국 첩보기관과 안전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CIA의 모집 활동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을 기다리며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존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국은 연락을 원하는 이란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전에 업무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CIA의 인용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새 일회용 기기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누가 화면이나 행동을 볼 수 있는지 항상 주의하십시오. 또한 정보기관과 연락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이름, 직책, 정보 접근 권한이나 정보기관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 VPN을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이란이나 중국 지역에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자의 주소를 숨깁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정황을 보면 결국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교는 마지막 시도이거나 위장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공격이 일어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점점 더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금전적으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자막입니다.